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20년째 장기 미제였던 영월 농민의 간사 살인 사건, 유일한 증거였던 발자국이 인정되면서 피의자로 지목됐던 송모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런데 오늘 2심 재판부가 이를 뒤엎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영월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발생한 영월 농민회 간사 살인 사건. 40대 남성이 숨진 현장에서 범행 도구는 나오지 않았고 거의 유일한 증거로 발자국이 지목됐습니다. 20년 동안 미궁에 빠졌던 사건은 2020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현장 발자국이 용의자와 99.9%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면서 급물살을 탔고 용의자 송모 씨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송 씨는 강하게 범행을 부인했지만 1심 법원은 국과수가 지목한 증거인 발자국을 인정했습니다. 또 송 씨가 사건 당시 자신은 계곡에 있었다는 근거로 활용한 디지털 카메라 사진은 촬영 시점을 조작할 수 있고 범행 전후 송 씨가 계곡을 벗어났다는 걸 증명하는 기지국 통신 내역을 보면 알리바이를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술을 사오겠다며 계곡을 벗어난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고 송 씨와 교제하던 여성이 피해자와 새롭게 연인으로 발전한 걸 알고 앙심을 품었다는 말에 힘을 실어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무죄 주장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서 좀 이 검찰 주장이 잘못됐다고 지금? 그건 나중에 얘기하지. 하지만 2심 법원은 7개월 만에 정반대 결론을 냈습니다. 사건 쟁점이었던 피 묻은 발자국이 송 씨 발자국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처음 수사기관부터 2심까지 모두 5번 이루어진 족적 감정에서 동일성을 인정할 만한 특징점이 없다는 결과가 2차례 나온 게 주요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문이나 DNA 등 다른 보강 자료 없이 족적 감정 결과만으로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평가하면서 감정 결과의 증명력이 제한적이라고 봤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간접 증거가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살해를 인정하기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력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송 씨는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저를 이렇게 살인하고 추리소설 속에 주인공 살인자 저를 만들었습니다. 진짜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요구거든요. 검찰은 일단 판결문을 검토하고 상고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어제 자신도 모르는 새 여행 상품 사이트인 놀 인터파크에서 수백만 원어치의 카드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피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카드 업계에선 지금까지 그 피해가 최대 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초 본인도 모르는 사이 여행 상품 판매 사이트인 놀 인터파크에서 상품 수백만 원이 결제됐다는 피해자들. 강원 원주와 광주에 이어 강원 횡성에 사는 박모 씨도 12차례에 걸쳐 총 700만 원을 결제당했습니다. 새벽 시간 같은 사이트였습니다. 핸드폰이나 카드 이런 거 전혀 분실하지 않았고요. 전혀 이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여행도 자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수백만 원어치의 상품은 여행 사이트에서 판매 중이던 2가지 종류의 싱가포르 사파리 티켓이었습니다. 9월 초부터 2, 3일간 새벽 시간대 카드사 여러 곳에서 결제 대행사를 통해 해당 사이트의 상품 판매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금융관계자는 현재까지 최대 100여 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카드사들이 파악하고 있다고 MBC 취재진에 말했습니다. 문제는 수법인데 티켓 등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여행 상품 특성상 환불과 카드 취소가 어려운 점을 노려 티켓을 먼저 받아 되파는 수법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범죄 신고를 했음에도 카드사로부터 결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연체 이자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결제하시고 그 범인한테 변제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라서. 아직 어느 단계에서 정보 유출이나 해킹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놀 인터파크 측은 판매된 상품은 2022년부터 팔던 정상 여행 상품이고 부정 결제가 이루어졌다면 카드사와 결제사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도 직후 일부 카드사에선 부정 결제로 의심되는 대금 결제를 보류하고 연체 이자를 면제하겠다고 밝혔고
결제 대행사도 피해 예상 금액에 대한 정산 지급 보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오늘 오후 한때 영서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렸습니다. 원주시 불온면에 시간당 강수량이 46mm를 기록했고 신림이 45.5, 원주 도심에도 25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호우특보가 해제되고 비구름대가 물러가면서 소나기는 대부분 그쳤지만 기상청은 내일 밤까지 2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횡성댐은 어제 오후 5시부터 수문을 열고 초당 55톤을 방류하고 있어 하천주배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프로농구 원주DB의 프로미의 홈 구장인 원주종합체육관이 원주DB 프로미 아레나라는 명칭을 하나 더 얻게 됐습니다. 원주시와 DB 프로미는 2005년부터 연고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주년을 맞는 올해 명문 구단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신뢰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상징으로 원주종합체육관과 원주DB 프로미 아레나라는 명칭을 함께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시즌 공식 농구 중계 등 DB 홈 구장으로 소개될 땐 원주 DB 프로미 아레나가 사용되고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기존의 명칭인 원주 종합체육관이 그대로 사용됩니다. 레고랜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강원도에 2천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은 최 전 지사가 도의회 동의 없이 채무 보증을 늘린 것으로 보고 있지만 최 전 지사 측은 공소 사실부터 분명하게 하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법에 의한 국고등 손실과 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소된 지 9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최 전 지사가 2014년 도의회 동의 없이 강원도의 보증 채무를 210억 원에서 2,050억 원으로 늘려 강원도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2018년 도의회에 강원도 임대 수익을 부풀린 허위 자료를 제출해 동의를 얻고 총괄개발 협약을 체결한 뒤 강원 중도개발공사로 하여금 멀린사에 800억 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전 지사 측에서 공소장 내에 공소 사실이 불명확하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 전 지사 측은 기반시설과 문화재 발굴에 따른 정당한 사업비 제출만 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이번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만 조사하고 또 그런 또 정치적인 내용 이런 것들로 일관돼 있어서 그 한 푼도 틀림없이 기반시설 하는 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미 중도개발공사를 대신해 2,050억 원을 대신 갚은 상황. 도의회는 최근 레고랜드 지원 의혹과 알펜시아 매각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특위를 꾸렸고 최 전 지사의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방해 의혹과 관련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재정 상태가 어려움에 처한 것은 알펜시아 헐값 매각과 레고랜드 부당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절차 위반으로 확인되고 앞으로 향후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첫 재판부터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데 이어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1일에 열립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최근 도내 시군에 캔과 페트병을 수거하는 무인 회수 로봇이 늘고 있습니다. 재활용 자원 순환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이 금전적인 혜택을 얻게 돼 긍정적인 평가가 높지만 고민거리도 있습니다. 보도에 조규환 기자입니다. 재활용품 무인 회수 로봇 앞에 버리는 캔과 페트병 더미가 놓여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은 캔과 페트병을 버리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는 겁니다. 주민 한 명이 하루 50개씩 버릴 수 있는데 재활용품 한 개에 20원씩의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삼척에선 무인 회수 로봇이 2020년부터 설치돼 현재 28대가 운영 중입니다. 재활용 하는 의미도 좋고 이 포인트가 쌓이면 현금으로 그게 됩니다. 전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말하면 가게도 부담이 돼요.
이렇다 보니 취약 계층들이 많이 참여해 생활에 도움을 받고 있고 주민 참여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가입자는 2만 명에 달하고 캔과 페트병 수거량만 연간 450톤 정도였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페트병에 대해서 포인트를 지급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면서 그 설치 전 대비 한 3배 이상 그 수거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삼척시는 매월 임차료와 보상 포인트의 절반을 부담하는데 한 해 4억 원 남짓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 로봇 업체는 회수한 재활용품을 팔아 나머지 보상 포인트의 절반을 내고 수익을 챙겨갑니다. 지난해만 보면 삼척시가 지출한 돈의 90%를 주민들이 포인트로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활용품 무인 회수가 과열 조짐을 보이는 게 걱정입니다. 일반 분리수거장에서 캔과 페트병만을 골라 가져가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분리수거 시설이 망가져 환경미화원들이 일일이 보수하느라 고생입니다. 게다가 가족이나 지인 정보를 활용해 사용자를 여러 명으로 등록한 뒤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꼬매기도 하고 또 올려놓은 걸 또 다시 내려서 원상 복귀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이 2배로 힘들어지죠. 한 가족이 4명씩 다 등록을 해서 그걸로 또 이렇게 생활을 영위하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지자체마다 재활용 자원 순환에 기여하는 무인회수 로봇을 늘리는 상황에서 성숙한 시민 의식도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작년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한국물가협회 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기준 28만 4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1.1%가 낮았고, 대형마트는 37만 3천 원으로 전통시장보다 24%가 비쌌습니다. 강원도는 전통시장 기준 29만 6천 원, 대형마트 37만 9천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품목별로는 배와 시금치, 무 가격은 내린 반면 사과, 돼지고기, 달걀은 올랐습니다. 산림청이 산행이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야생버섯 섭취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버섯 2,200여 종 가운데 식용으로 확인된 버섯은 18%인 400여 종에 불과하고, 독버섯이 200여 종, 식용 여부가 규명되지 않은 것이 1,500여 종입니다. 시중에 알려진 독버섯 구분법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며 AI를 통해 버섯 정보를 확인한 경우에도 일부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독버섯을 섭취하면 구토, 복통, 어지럼증 등이 나타나고 중독이 의심되면 섭취한 버섯을 가지고 바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5분쯤 원주시 흥원면 사제리의 한 퇴비 생산 공장에서 70대 남성이 지게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후진하던 지게차에 치여 아래로 깔린 이 남성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가 후진하는 과정에서 미처 남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자 등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